그럼 내 항상에서 가라앉으면 안 돼요. 아니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걸로 안 켰나? 저기 뭐야, 저희가 어디서부터 사실 이게 시작했냐면 피부학 개론 여러 들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학 개론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피부학 개론이 뉴스킨 시작한 처음이에요, 사실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뉴스킨의 8대 특성.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 8대 특성은 옛날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워낙 천연 뭐 좋은 제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회사가 이걸 따라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따라온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그때는 기능성이라는 거, 기능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능성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이 8대 특성은 아직도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뉴스의 세 번째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너보드고 너너보드 배. 영어 잘하시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너무 잘하시네. 나쁜 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넌이라는 거는 제로가 뜻이에요. 제로.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김선아 사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좋은 거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나쁜 건 안 집어넣기 굉장히 힘들다. 그건 맞거든요. 기름하고 물하고 섞으려면 유화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집어넣으면 안 섞이잖아요. 근데 유화제 말고 다른 걸 섞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알면서도 너물을 흘리면서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몇 번씩 해볼까요? 자, 피부의 구조는 요전에 한번 피부학 개론 했을 때 이거 나왔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진피층이 있고 표피층이 있어요. 그 밑에가 이제 피하 조직이고요. 피하 조직에 이제 지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표피층도 이렇게 4개로 나뉘어요. 기저층, 부속층, 다리층, 각질층 이렇게 나뉘고 기저층에서 이제 색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기저층에서 살이 살아 올라와서 위로 올라가서 각질이 됐다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세포가 분열이 돼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며칠이 걸려요? 14일.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물렀다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며칠? 14일. 그래서 28일 주기가 몇 살 때? 애기 때. 애기 때. 유현주 사장님도 28일 주기였는데. 이제 요게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얘기하긴 하니까, 이게 나이랑 똑같군요. 그러더라고요. 28살까지는 28일. 30대면 30일, 40대면 40일, 50대면 50일, 60대면 60일. 그건 말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거 28일이 그러면 40대면 40일 주기로 늘어났겠죠. 그걸 다시 18일, 그러니까 28일 주기로 바꿔주는 제품이 뭐예요? 80도. 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25세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되니까 28세는 28일 주기 그냥 유지하겠죠.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대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28일 주기야. 22세라서 22일 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찾아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피층까지 이게 좀 너무 징그럽게 된 것 같네. 진피층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은 화장품이 사실은 그렇게 작용을 못해요. 왜 그래요? 진피층까지 들어가지 못하면은 화장품이 작용을 못해. 왜 그래요? 조금 전에 여기서 요 진피 요 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서 세포 분열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얘가 세포 분열해서 만들어서 올라오는데 영양 성분이 없으면 올라오는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벽에 없는 세포가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피층까지 들어가야 제대로 작용을 하는데 일반 화장품은 진피층까지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층하고 그 위에 이제 그 기저층이나 이런 데만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기껏 해봐야 보습 효과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화장품이 보습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화장품이 없어요. 근데 우리 거는 진피층까지 들어가죠. 그럼 진피층까지 들어가면 진피가 놀래 안 놀래? 갑자기 생전 먹어보지 못한 영양소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굶뜬 아이들이 갑자기 고기 반찬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진피치가 놀래는 거야. 그러니까 명현이라는 게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지금 진피까지 못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 명현이라는 거죠. 좋아서 명현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피까지 들어가서 명현이라는 거예요. 진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이제 모공이 꽉 막혔던 사람 먹거든요.
뚫리는 순간에 명령이 확 일어나요. 갈바니까지 같이 씁니다. 피부는 뭐 중성 피부, 변성 피부, 지성 피부는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민감성 피부, 지구성 피부, 복합성 피부, 여름성, 호르몬 기능이란 여름성 피부 이렇게 7가지 종류로 이제 피부가 나뉘어요. 각각에 대해서 다 알죠?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피부의 주름은 뭐 때문에 생겨요? 피부 주름은 뭐의 부족 때문에 생겨요? 수분 부족? 탄력? 콜라겐. 아유, 나 지금 무슨 말이야. 이 콜라겐이 없어지면, 이렇게 콜라겐이 없어지면 그 부분이 이렇게 주저앉게 되겠죠? 그럼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주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름은 뭐랑 관련됐어요? 콜라겐. 근데 늘어지는 거는? 네, 늘어지는 건 엘라스틴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은 우리 뉴스킨 화장품에는 59가지의 세계 특허 공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특허 공법에 내가 다 뺐어. 그 얘기하니까 막 졸더라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이렇게 전달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특허 공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분 함량을 높여주는 게 이게 화장품의 궁극적인 목표로 되어 있는 게 일반 화장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수분이 도망가지 않도록 강제로 흡수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건데. 볼게요. 일반 화장품 뭐냐면은 이 밑에 히알루론산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 콜라겐, 엘라스틴이고 NAPC는 사실 겉표면에 있어요. 겉표면에. 요 두 개가 NAPC하고 히알루론산이 무슨 뭐예요? 보수빈자. 그러니까 저게 물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 물을 바르면 물 날아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금방 싹 다 날아가 버리죠. 근데 저게 오랫동안 피부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NAPC하고 히알루론산 때문에 그래요. NAPC는 한 분자가 물 몇 분자를 잡을 수 있어요? 4개. 몇 개? 4분자. 4개. 그 다음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보다 몇 배의 물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1000배. 아유, 많이들 그런 거 아니셨네. 아주 상당히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히알루론산은 약 1000배의 물을, 자기 무게보다 1000배의 물을 가질 수가 있고요. NAPC는 요 분자 하나가 물 4개를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못 도망가게. 이게 보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피부 속에 들어있는 인자예요. 이거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지필 속에는 히알루론산이 있고 NAPC는 표피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모자르니까 추가로 해주는 게 뭐예요? NAPC 리스트하고 우리 그 리스트와 크림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러면은 NAPC에만 들어가 있는 수분 크림이 뭐예요? NAPC 모이스처라이저. 그다음 리주브네이티드 크림은요? 네? 그것도 NAPC에 들어가 있어요. NAPC에 들어가고 영양성분이 좀 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리스토아는요? 히알루론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 리스토아는 히알루론산, NAPC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히알루론산은 어디 가서 작용해요? 진피에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리스토아 크림은 가끔가다 면역 유전산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처음 바른 사람이 막 리스토아가 여러분들 막 무조건 그렇잖아요. 리스토아 우리 그 제품 갖고 영양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리주브네이트까지는 없어요. 여기. 그거 알고 하시고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는 어떻게 돼요? 이 위에다가 강제로 유분을 갖다가 도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피부에서 수분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망가니까 촉촉하죠. 느낌 너무 좋아. 그런데 피부가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럼 뭐가 넓어져요? 모공. 시험식으로 하니까 잘하는구나. 모공이 넓어지죠. 그럼 또 하나, 두 번째, 그 기름이 피부에 침착이 되죠. 피부에 침착이 되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왜 변해? 뭐 때문에 변해요? 뭐 때문에 변해? 네? 네,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름을 물에 끓이는 거하고요, 햇볕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름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쇼트리 기름이 막 튀기면 처음에 막다가 나중에 물기름이 칙칙해지죠.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햇볕에 의해서 파괴가 돼갖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오래 쓴 사람은 무로 칙칙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모공이 넓어지고 칙칙해진다. 그 다음에 자꾸만 어떻게 돼요? 내 얼굴에서 여기 그 기름기가 많으니까 피지를 생산 안 하게 되고 피지는 점점 모자라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더 유분이 많은 걸 쓰게 되면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기존의 화장품이죠. 그래서 우리 걸 바로 쓰게 되면 무지하게 땡기죠. 이게 없어졌잖아요. 기름막이. 그걸 감수해내야죠. 그래서 우리 제품을 쓰면 땡겨.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언니한테 설명 잘 할 수 있겠어요?
네. 자신감. 자신감. 아까 그 음악 효과가 있어요. 그 아까 음악이요. 여러분 음악 자체가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여러분의 뇌를 자신감을 일으키는 뇌의 부분을 자극을 하는 고주파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거는 음악 안 들리 끝만 틀어가고요. 그게 내 자신감을 갖게 하는 뇌를 자극을 해서 자신감이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한 달 정도만 들으면요. 자신감이 막 붙어요. 매일같이. 진짜로요. 저는 미국에서 저거 많이 섞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서브 얘기를 음악이 저기 자신감 갖는 게 10개 정도 있어요.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피부 좋아. 그러니까 잘 때 틀어놓으면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집중력. 아이들 공부할 때 집중력 좋아지는 거 있고요. 잘 암기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거 다 그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연구는 미국에서 했고 제품은 일본에서 만들었어. 일본 애들이 그런 거 잘 못하죠. 자, 이제 묘하다 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도포를 씌우기 위해서 오일을 집어넣는데 가장 싼 뭘 집어넣어요? 미네랄 오일을 집어넣게 되죠. 충전제를 갖고. 그래서 필러, 충진제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충진제가 뭐예요? 필러, 충진제 이게 뭐예요? 충진제. 증량제, 채우는 거예요. 뭐냐면은 실제로 영양성분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영양성분 100%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저걸 뭔가 섞어야 된다고. 근데 이 충진제가 80%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충 미네랄 오일을 썼고 우리는 알로에 베라를 썼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미네랄 오일을 왜 집어넣느냐? 충진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오일 성분이고 나머지는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더 많이 들어간 제품은, 아니 물이 더 적고 요게 미네랄 오일하고 요게 더 많이 들어간 제품은 크림, 조금 덜 들어가면 로션, 아주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토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충진제로 얘네들 이제 미네랄 오일을 쓰고 알로에베라 쓰는데 가격 차이가 어떻게 보세요? 키로당 8센트, 키로당 4.5불. 많이 차이 나죠? 이래서 비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오일뿐만 아니라 라놀린이라든지 바세린 같은 이런 이제 라놀린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면 사실은 양모 있죠, 양모. 양모에서 나오는 그 동물성 기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뽑은 그나마 천연인데 이것도 합성합니다. 라놀린산도 합성을 하고 바세린도 합성이에요. 전부 다. 이건 전부 다 석유화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호우화 오일이라든지 식물성 수팔레, 그 다음 코코넛 오일 이런 데서 뽑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바오밥나무, 쉬어바로 이런 데서 많이 먹죠.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천연 성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식물성이 더 좋고 동물성이 더 안 좋으냐면은 식물성 오일이 사람 피부에서 나오는 pH하고 성분이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얘가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동물성이 더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반 화장품은 알칼리성이죠. 왜 알칼리성이에요? 왜 일반 화장품 산성이 아니고 왜 알칼리성이에요? 쟤들이 네? 그렇죠. 계면활성제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약산성이 좋은 거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기름하고 물하고 섞어야 되니까 계면활성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면활성제는 기름에다가 아황석가스와 양잿물을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 양잿물 때문에 알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칼리로 되기 때문에 얘들은 약산성 제품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약산성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다면 케미칼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버퍼라는 케미칼을. 그건 뭐냐면 알칼리를 억지로 약산성으로 바꿔주는 버퍼라는 케미칼이 있어요. 그걸 하나 더 집어넣으면 약산성이 나오는데 약산성이 뿐이지 사실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케미칼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NH2PO4라는 게 있어요. 그걸 집어넣게 되면은 약산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산성인데 근데 거기 계면성제를 뺄 수가 없다면 거기는 케미칼 하나가 더 들어가요. 특히 물로 되어 있는 토너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약산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액상으로 만들면 약산성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고체 상태로는 못 만들어요. 고체 상태로는 그러니까 NAPC, 그러니까 NH2PO4를 집어넣어서 고체 상태에서는 산성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비누에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비누는 도망갈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액상은 바꿀 수가 있어. 그런 걸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비누 테스트를 해야지 비누가 아닌 그럼 또 토너도 갖고 와보세요. 모두 갖고 와서 재봐야 약산성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재지 마세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비누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왜? 또 섞어야 되잖아요. 섞으려면 비누가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약산성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비누도 약산성으로 만들었겠죠. 그 실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체로 되어 있는 걸 측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진피층까지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리포존 공법이라고 해갖고 인간의 피부가 모공 크기라면은 이렇게 일순 입자는 모공 크기가 해서 굉장히 많이 침투가 된다. 그죠? 엄청나게. 근데 이게 전 제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리포존 공법이 되어 있는 게. 전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되는 게 이제 크림이죠. 수분 크림 있죠. 그쪽에. 그래서 초창기에 저는 모르는데 옛날에 사업하셨던 분이 그렇대요. 수분크림 한 통을 앉은 자리에서 다 집어넣대요. 옛날에 그랬대요. 그럼 다 들어간대요. 계속 두들기면서 다 바른대요. 그럼 한 통이 다 들어간대요. 나 안 해봤어요. 신기하죠? 일단 계면활성제는 이런 거죠. 우리는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는데 석유 추출물하고 양대물이 원래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어저께 이제 광주가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충호 사장님이 이제 강의를 하고 애프터를 하는데 왜 우리 제품에 소듐 라밀 설페이트가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게 소듐 라울레이트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소듐 라밀 설페이트가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 왜 살리시산이 들어가느냐 이런 게 질문이 나왔대요. 얘기해 드리면 자, 석유와 추출물하고 양재물이 들어가는 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SLS라고 해요. 소듐 라우릭 설페이트는 천연에 없어요. 소듐 라우릭 설페이트라는 제품은 그 성분은 무조건 합성이에요. 그건 천연에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근데 우리 회사 제품 중에 그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 딱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SLS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미스트에 안 들어가 있어요. 미스트에 소듐 라우릭 설페이트가 왜 들어가 있어요? 크리액션? 네? 어디 들어가 있어요? 크리액션? 크리액션이 왜 들어가요? 그거는 살리시는 게 들어간 거죠. 치약에 들어가 있어요. 치약. 그래서 유화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치약은 맨 처음에 내가 보니까 그게 써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그 치약에 뭐 이렇게 물고기 죽은 그림이 그런데 거기 유화제가 들어갔지 않습니다.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못돼서 제가 바꿨어요. 나쁜 성분이 들어갔지 않은 걸로 바꿨어요. 거기는 SLS가 0.3%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SLS는요, 사실은요, 이게 자꾸 너무 좋다 그래서 그렇죠. 유화제 중에서 SLS는 순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유화제예요. 99.9%까지 순도를 높일 수 있어서 의약용으로 써요. 여러분이 먹는 약 있죠? 거기에 SLS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좋다 하니까 그게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감기약 애들 미기고 막 그러죠? 거기 SLS 다 들어가 있어요. 의약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따로. 순도 높여갖고. 그런데 그걸 갖다 너무 우리가 좋다 하니까 그거가 꼬투리를 잡히는데 사실 SLS는요, 그 독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무시할 정도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약에는 써요. 아주 소량, 미량 써요. 나머지는 안 들어있어요, 그나마도. 근데 미스트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천연이 이제 계면활성제가 이제 소듐 라울레이트 같은 거 천연에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천연 계면활성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예요? 케미컬 식으로 나오니까는 무슨 케미컬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리식산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와이트 밀로 마크 추리라 해갖고 그게 이제 학명이고 그냥 말로는 유럽 버드나무 껍데기에요. 거기서 뽑는 건데 그걸로 옛날부터 해열제로서 그걸 삶아 먹었어요. 근데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해열이 되나 봤더니만 이성 사리식산이 요게 그거구나 하면서 그걸 대량으로 합성하기 시작한 게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은 사리식산을 합성한 거고요. 우리는 어디서 뽑아요? 와이트 밀로 마크 추리에서 껍데기에서 뽑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크리오 액션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진남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거기에 들어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 걸리면 그렇게 의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와이트 밀로 마크 추리라는 얘기 할 줄도 알고 유럽 버드나무 껍데기 그걸 옛날부터 삶아 먹었었어요. 해열제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버드나무 껍데기 삶아 먹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거 잘 알고 계시고요. 이런 게 지금 들어간 건 SLS라고 해갖고 치약에 들어있다. 0.3%는 무지작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코올은 일반 공용 알코올. 그 공용 알코올은 에탄올, 메탄올 뭐 이런 건데 메탄올 잘 안 쓰죠. 에탄올 주로 많이 쓰죠. 샤르고 날라 토너 쪽에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 남자. 딱 봐도 따갑잖아. 이런 거 있죠. 나홀로 집에 오면 애가 발로 막 따갑다 그러잖아요. 그게 에탄올 때문에 그러거든요. 에탄올은 날아갈 때 숨을
갖고 나가서 피부가 이렇게 막 거칠어지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칠알코올. 세칠알코올 탄소수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날아가요. 보습 효과, 알코올은 원래 보습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에서 추출하는 세칠알코올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제, 방부제, 색소 같은 게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합성 아로마, 방부제도 공룡 방부제, 합성 색소 같은 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RIFM이란 뭐냐면요, 그 세계 미용 화장품 그 화장품에 들어간 그런 그 원료들을 갖다가 컨펌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이건 써도 된다 안 된다. 이게 RIFM에서 허가된 물질은요 써도 되는 거예요. 천연 물질이라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천연 향도 알러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그 RAFM에서 허가된 물질, 천연 향 중에서도 그것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천연 물질에서도. 근데 우리 뉴스킨에서도 옛날에 향수가 나왔었어요. 되게 좋아요. 저는 그거 나올 때 이 사업 안 했었는데 제 스폰서가 옛날에 사놓은 향수를 갖고 있어서 써봤어요. 근데 정말 좋아요. 냄새가 너무 마일드하고 노골적이질 않고 우회적이야. 향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안 나오잖아. 왜 그래요? 향이 다양하지는 못하니까 안 파는 거야, 우리서. 그래서 없어졌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색소도 마찬가지라고 안 팔면 없어진다고요. 잘 열심히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방부제, 밀대야, 포도씨, 장목 추출물에서 이제 스트로종 공부 제조된 천연방부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색소, 35가지 열매, 자연색소하고 땅속 박테리아 추출물이라든지 또는 식용색소라든지 이런 그 천연색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색소가 다양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장품 회사가 뭐가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기초 화장품하고 색소 화장품하고 이렇게 있으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색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화장품 회사는 색조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뉴스킨이 생기고 색조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왜 그래요? 자연 색소만 갖고 색깔을 내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0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 여러분 다시 색조를 나쁜 걸 쓰게 되면은 기껏 좋은 화장품 바르고 색조를 내서 다 망가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색조는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좀 표현이 되나 여자분들이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저는 연구하기 힘들어요. 잘 몰라. 발라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파테틱스는 2m나 이게 또 나오지?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그 뒤에는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쓰는 제품의 어떤 원료들 쭉 나열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아마 제가 붙여놓은 기억이 잘못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보시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천연 원료들이 들어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